여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휴, 밤마다 두세 번은 꼭 깨고 화장실 다녀와요.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저녁 되면 그냥 주저앉고 싶네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몇 번이나요? 다들 검사 결과 이상 없다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하네요.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상 없다는 말만큼 쏙 터지는 말도 없어요. 피곤한 건 그대로인데 원인도 없고 대책도 없다니요. 그런데 이 단순한 피곤함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만성염증, 전해질 불균형, 혈당 조절 문제가 함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나트륨은 과잉, 칼륨과 마그네슘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아침마다 무겁고 밤마다 뒤척이고 낮에는 집중이 흐려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78살, 임상 45년 경력의 심장대사클리닉 전문의 정호선 원장입니다. 저도 50대 후반에 당뇨 합병증과 불면으로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도 수십 가지 써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환자와 제 자신을 함께 살린 아주 단순한 루틴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와 직접 실천해온 저녁 전해질 루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금, 물, 그리고 선택적으로 꿀. 하지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약에만 의존하던 환자들이 새 삶을 찾은 루틴 체크리스트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있는 기분.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아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 저녁이 되면 더 심각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한숨만 내쉬는 경우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병원에 가보면 어떤 얘기를 들으시나요? 대부분은 검사상 이상 없다.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하다. 그냥 나이 탓이다라는 말뿐이죠. 하지만 몸은 분명히 아프고 불편하고 지쳐 있는데 원인은 모른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몸의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 전해질 불균형, 혈당 조절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78살,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당뇨 합병증이 한번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밤마다 잠을 설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약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환자들에게 늘 조언하던 제가 오히려 환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의 실마리는 아주 평범한 데 있었습니다. 거창한 신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밥상에서 만나는 소금과 물이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니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금을 잘못 줄이면서 피로와 불면, 두통이 심해진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만난 68세 박정숙 여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사님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성실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압은 여전히 들쑥날쑥했고 당뇨 전단계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문제의 원인이 보였습니다. 물은 많이 마신다고 했지만 대부분 카페라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였고 소금은 혈압이 걱정돼 거의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공식품은 자주 드셨던 겁니다. 라면, 햄, 즉석국 이런 음식들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에는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잔뜩 숨어 있습니다. 반면 제대로 된 미네랄은 사라져 있죠. 결국 우리 몸은 과도한 나트륨과 심각한 미네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안으로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디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그 결과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은 나트륨 과잉 상태이면서 동시에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 상태다. 이 불균형이 결국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불면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소금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금의 질과 양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정제 소금은 대부분 염화 나트륨만 남기고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은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즉, 몸에 꼭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그리고 적절한 물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무조건 소금을 줄이고 정작 필요한 미네랄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소금물 한 잔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피로와 불면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혹시라도 그냥 또 소금물 이야기인가 하고 넘기신다면 평생 피로와 불면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는 삶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신다면 3개월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박정숙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사실 여사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대부분은 나는 싱겁게 먹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나트륨이 제대로 된 소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 오는 죽은 나트륨이라는 거죠. 라면 한 봉지, 햄 몇 조각, 빵에 발라 먹는 치즈 한 장. 여기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가 염전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천일염이 아닙니다.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은 다 제거되고 염화 나트륨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짠맛을 덜 느낀다는 이유로 그걸 자꾸 먹습니다. 결국 몸은 필요한 미네랄은 받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나트륨만 과잉으로 쌓여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라는 오래된 상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링거를 맞히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안정되더라는 겁니다. 링거액 다들 아시죠? 바로 0.9% 소금물입니다. 혈관에 직방으로 주입하는데 그렇다면 혈압이 치솟아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모순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가? 소금이 무조건 문제라면 병원에서 매일같이 쓰는 링거가 환자들을 다 쓰러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소금과 잘못된 섭취 방식이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때 국가 정책으로 정제 소금만 먹도록 강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불과 20년 만에 국민들의 고혈압, 당뇨, 신장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은 뒤였습니다. 99% 순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혈압은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혈관의 탄력성을 되찾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지 소금을 무조건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저염식을 고집하던 환자들에게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소금을 극도로 줄였던 분들은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이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몸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들은 서로 짝을 이루며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만 과하거나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나트륨이 있어야 배출됩니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줄여버리면 칼륨이 몸에 쌓이고 결국 독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10년 넘게 극단적인 저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은 상태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 멎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소금을 줄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쯤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금은 적이라는 단순한 등식은 틀렸습니다. 진짜 적은 불균형과 가짜 소금입니다. 정제염, 가공식품 속 숨은 나트륨,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반대로 천일염이나 해양심층수, 소금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은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되찾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기적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싱겁게 먹거나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금과 물, 거기에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해 몸속 깊은 곳부터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는 소금과 꿀의 기적 같은 조합이 어떻게 피로를 없애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당뇨와 관절 통증까지 개선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치유법임을 사례와 연구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의 질과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소금과 함께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달콤한 간식, 목이 아플 때 먹는 감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써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아직도 썩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상처에 꿀을 발라 지혈하고 염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과학은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꿀에는 무려 180여 가지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까지 말 그대로 완전 식품이죠. 하지만 꿀 하나만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꿀과 소금이 만날 때 나타납니다. 이 둘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소금 속의 미네랄과 결합하면서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깊숙이 영양이 전달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니 진료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천일염 반 티스푼과 생꿀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고 새벽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6시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경험한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는 일정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박영숙 여사님은 15년간 당뇨를 앓으며 약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죠. 그런데 소금물과 꿀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지 3주 만에 혈당이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믿기 어렵다며 3번이나 검사를 반복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 속 마그네슘과 꿀 속 효소가 만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면서 혈당이 안정된 거죠. 또 다른 사례, 73세 박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늘 160 이상이었고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 2달 만에 혈압이 130대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 6시까지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의 미네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꿀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며 두 성분이 결합하면 세포의 투과성이 개선되어 노폐물 배출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금은 세포 문을 열고 꿀은 그 문을 통해 영양을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강력한 삼투압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안에 쌓여 있던 독성 물질을 빨아내고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꿀이 몸속 독소를 흡수해 내보내는 겁니다. 덕분에 간과 신장이 가벼워지고 전신의 피로가 줄어드는 거죠. 이쯤에서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꿀은 당분인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꿀만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꿀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꿀과 소금의 역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 50명에게 꿀만 섭취했을 때와 꿀과 소금술을 함께 섭취했을 때를 비교했더니 꿀만 먹은 그룹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꿀과 소금 그룹은 오히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과 꿀만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올바른 소금과 올바른 꿀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제 소금이나 가공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일염 같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생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 200ml와 천일염 반 티스푼, 생꿀 1티스푼. 이 비율이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시면 밤사이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이 극대화되며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곤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 않았는지요?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균형의 붕괴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형을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소금과 꿀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금과 꿀의 조합은 결코 허황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몸소 체험하고 과학적 연구로도 입증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꿀은 당분이라 피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 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2세 이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당뇨와 싸우며 약에 의존했던 어르신은 소금물과 꿀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발끝까지 감각이 살아나 계단을 내려갈 때 내 발이 이렇게 가벼웠던 게 언제였더라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이 루틴을 지키며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강남에 사시는 67세 김정희 여사님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심하게 휘어져 바느질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이어가면서 손가락 붓기가 빠지고 관절이 유연해졌습니다. 지금은 직접 옷을 만들어 손주에게 선물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들도 이 정도로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건 드문 경우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벼운 몸,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에너지, 밤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한 잔의 소금물과 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마법처럼 모든 질환을 하루아침에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실히,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처음엔 아침에 덜 무거운 느낌으로, 다음엔 밤에 덜 뒤척이는 것으로,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병원 수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네 하면서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단계별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반드시 천일염과 생꿀을 준비하세요. 정제염, 가공꿀은 절대 안 됩니다. 2단계 물 2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녹이고 마지막에 생꿀 1티스푼을 넣어 나무 숟가락으로 저으세요. 3단계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비워진 상태에서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4단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절반 양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세요. 여러분,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누군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모두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다 하고 넘기다가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몸은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거울 속에서 활력이 돌고 피부가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변의 만성 피로, 불면, 혈압과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되찾는 생활 속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깃털처럼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